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어수선합니다. 어제는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마비되면서 1,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현재 90% 정도는 공항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출근길 시애틀 남부에서 엠트랙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 7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차례로 알아보고 오늘 첫 소식은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이 맞춰진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안보 전략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시했고요. 또 여기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책을 더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위협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각 분야에서 견제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고 비핵화 강제 옵션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첫 번째 국가안보 전략에서 국제협력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하겠다는 미국 우선 국가안보 경쟁 시대를 선언하고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68쪽의 첫 트럼프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과 이란을 불리한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은 수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인 수백만여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미사일 능력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국가안보 전략을 직접 발표하며 북한 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고 압박 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경고해온 선제 타격이나 예방 전쟁은 언급하지 않는 대신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개선하고 확충하는 데 우선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챔프라고 불리는 새로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등을 동원한 북한 미사일 시스템 무력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1단계 발사 직전에는 사이버와 전자무기로 공격해 북한 미사일 시스템을 교란하고 2단계 발사 직후에는 전투기나 드론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시키며 3단계에선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3단계 요격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 슈퍼파워들의 휴일은 끝나고 새 경쟁의 시대가 개막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파트너들로서 협력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강력히 맞대응하는 새 안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덜 자유롭고 덜 공정한 교육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국의 사회를 억압하고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권이 통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혀온 현재 상태를 바꿔놓는 미국 우선 경제안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경 안전과 이민 정책의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 국경 안전과 이민 정책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국경 장벽 건설, 그리고 이민 심사 강화, 이민 단속과 신속 추방 등을 더욱 강력히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국가안보 전략에서 국경 안전과 이민 정책의 대폭 강화를 중심 과제 하나로 설정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속 실행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6쪽에 달하는 자신의 첫 번째 국가안보 전략에서 국경과 이민 시스템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 번영, 법치의 중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전과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미 본토 안전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우선 조치들로 첫째, 국경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다층으로 된 방어벽을 구축하며 첨단 기술과 국경 순찰대를 증강 배치해 테러 분자는 물론 마약상과 범죄 카르텔의 접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이민 신청자와 난민 망명 희망자, 미국 방문자들까지 모든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해 위험 인물들을 포착해내고 미국 입국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이민 단속을 국경과 미국 내부에서 동시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서 미입국 시도자들을 체포해 그 자리에서 추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국경 지역에서의 신속 추방에 총력전을 펼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함으로써 불법 이민을 축소하고 억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로 이민 소속에서의 이민 사기 행위를 적발해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이민 사기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로 포착해내고 엄격하게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미국이 한국 등 38개 비자 면제국들에 대해 입출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해당 국가 공항에서 미국 방문자들에 대해 미국 데이터로 심사하도록 하고 90일 체류 시한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2%를 넘는 국가들에 대해선 대국민 경고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비자 면제국 입출국 심사 강화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 15일자로 즉각 실행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한국 등 38개 비자 면제국들은 자국 내 공항에서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승객들에 대해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는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해 스크린하게 되면 테러 위험 인물은 물론이고 형사 범죄자,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사전에 포착해 미국 입국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제3국을 경유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승객들까지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셋째,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90일 체류 시한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2%를 넘는 국가들과 위반자들에게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38개 비자 면제국들 가운데 2016 회기년도에 오버스테이 비율이 기준인 2%를 넘은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산마리노 등 4개국들에 대해서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으면 비자 면제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도록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도 7천여 명이 미국에 왔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중에서 무비자 방문객들은 4,500여 명으로 0.36%를 기록해 기준인 2%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대국민 경고 캠페인을 요구하게 되고 해당자에 대해 향후에는 무비자 방문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 거부율과 오버스테이 비율이 모두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 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에서 엠트랙 열차가 탈선해 최소 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열차는 타코마와 오레건주 포틀랜드 구간을 오가는 고속 엠트랙 열차인데요. 오늘이 운행하는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3분 타코마 남쪽 20마일 지점 5번 프리웨이를 따라 철로가 급격히 휘어지는 구간에서 엠트랙 고속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열차 13칸 모두 탈선했고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객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열차 한량은 철도 난간에 매달렸고 승객들은 꼼짝도 못하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2 train cars and 2 engines. 13 of those cars left the tracks. And right now, as far as fatals go, any number that's out there is inaccurate because there are a couple cars that are not safe enough to search.
We know that there's nobody alive in them at this point. 경찰은 77명이 피어스 카운티 세인트 조셉 병원 등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타코마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엠트랙 새 열차로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교통당국은 말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시속 79마일로 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엠트랙 열차가 탈선하면서 5번 고속도로로 떨어져 도로 위를 지나던 차량들과도 충돌했지만 도로 위 차량에서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지만 사고가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워싱턴주 교통당국은 지난 10월 새로운 노선을 이용하면 타코마와 올림피아 등지 주민들의 여행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홍보 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전국교통안전청은 이번 열차 탈선이 신설 노선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He's accompanied by NTSB staff with expertise in the following areas: operations, mechanical, track, signals, human performance, and survival factors. 주 교통국은 성명을 통해 신설 노선은 수주간의 시험 운행과 조사를 거친 뒤 개통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앤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현재 심각하고 진행 중인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71년 설립된 엠트랙은 미국 전역의 여객 철도 운송을 담당하는 준공영 기업입니다. RKTV 뉴스 이진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140.46포인트, 0.57% 급등한 24,792.20에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200포인트가량 치솟기도 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의 감세안 처리 일정과 맞물려 연내 2만 5천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입니다. S&P 500 지수도 14.35포인트, 0.54% 상승한 2,690.16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7,000선 안착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의 역대 최고치 기록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70차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 이익으로 직결되는 세제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감세발 산타 랠리가 연출되면서 전반적인 낙관론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산타 랠리란 통상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연휴를 거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